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저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박종민 68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던 남자였습니다. 손톱 사이사이에 기름때가 끼고 어깨가 굽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죠. 애들 대학 보내야지, 애들 결혼시켜야지. 그의 하루는 오직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운영한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자식들 학비, 자식들 결혼 자금, 자식들 집 마련.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큰아들 준호가 은퇴식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아빠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막내 아들 성호까지 가세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그 말을 들으며 종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공장을 정리하고 나서 그는 평생 모은 재산 15억 원을 세 자녀에게 5억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고요. 이제 아빠는 여러분 덕분에 정말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그린 그림과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한 달 만에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아이들 아토피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얼마나? 한 500만 원 정도면. 그 다음 주에는 딸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전세금이 1억이 모자라서. 빌릴 데가 없어서. 얼마든지 도와줄게, 딸아. 그리고 한 달 뒤, 막내 성호마저. 아버지,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초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니? 2천만 원만. 종민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식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돈 이야기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을 받은 후 돌아서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종민의 가슴은 서서히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패턴이 보였어요. 자식들은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안부 전화는커녕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죠.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손자들마저 그를 만나면 첫마디가 용돈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겨울날 독감에 걸려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좀 아픈데. 아,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병원 가세요. 병원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종민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어느 봄날 큰아들 준호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급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니? 사업 파트너가 투자를 제안했는데 정말 확실한 기회래요. 1년만 투자하면 3배는 벌 수 있다고. 종민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이 보였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자는 다 갚아드릴게요. 그 순간 종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얘야. 네, 아버지? 너는 언제부터 아빠를 이렇게 봤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돈 주는 기계로 말이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언제 아버지를. 그래, 너희들한테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ATM이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나가라. 종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호가 나간 후 종민은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야, 당신 말이 맞았어.
자식들도 스스로 설 줄 알아야 한다고 했지? 나는 왜 그때 당신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8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식들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 자신의 건강, 자신의 꿈, 자신의 행복.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자식들을 망친 바보 아버지였을까? 다음 날 아침 종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주름진 얼굴, 그리고 생기 없는 눈.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젊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아동복지시설과 고아원에 나누어서 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께서는 뭐라고 하실지. 종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충분히 해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전 재산이 대략 12억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살 집 한 채와 기본 생활비만 남기고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아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보야, 미안했어. 당신이 살아있을 때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라고 했었지? 나는 왜 그때 듣지 않았을까? 이제야 깨달았어.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아버지다운 일인 것 같아.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나가셨어요? 어떻게 저희 몰래 이런 일을? 미영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성호도 격분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종민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그동안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온 게 언제였니? 돈 필요할 때 말고.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스스로 서야 할 때가 됐다. 그게 진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종민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5천만 원짜리 조그만 집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젊은 시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책이 이렇게 재미있었나? 무엇보다 그는 정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복지시설의 아이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읽어주실 거예요? 할아버지,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보실래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종민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진짜 할아버지가 필요했구나. 자원봉사를 하며 보낸 몇 개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둘째 딸 미영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빠. 그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무엇이? 저희가 아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해주시는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빠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딸아. 아빠, 저희가 이제라도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저녁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돈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식사는 잘 드세요?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종민은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정말요? 그래. 아빠가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종민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다르구나.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구나. 복지시설 아이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를 읽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자식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고 계신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잃어버리며 살고 계신가요? 종민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주는 건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다음에도 따뜻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